자, 데이터를 소개하고 분석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를 하거나 또는 인터랙션 데이터, 뭐 말한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토해할 거니까. If you have a data, how do you introduce it? How do you develop your argument? How do you make a comment on those data? 이게 이제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스웨즈 앤 픽이라는 사람이 스웨즈 그다음에 픽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또 그들의 연구에서 나온 얘기인데 약간 변형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you have to first locate 이 데이터가 어디에 가서 갖고 왔는지를 먼저 디스크립션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중요한 부분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규멘트를 하고 싶으면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분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보통 학생들은 C를 많이 빼먹어요. 이 데이터의 통계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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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거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임플리케이션 해줘. 왜냐하면 이 임플리케이션이 선행 연구와 전체 글의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So you just not only locating your data and highlighting, you also need to talk about why this is important. That importance is something that goes through all your writing in the paper that produce a narrative trajectory. 그 다음에 이렇게 다 first draft 쓰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리비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두 갈씩으로 때려줄 수 있을까? 그렇죠? 전체 글의 두 갈씩은 introduction에, paragraph의 두 갈씩은 첫 번째 문장에, 섹션의 그 두 갈씩은 앞에 문장. 이런 식으로 어떤 트래픽 신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이제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이건 제가 강의하는 수업에서 쓰는 교재이긴 한데요. 자, 넘어갑시다.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제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지금 지금 PDF로 보냈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보면 두 개의 분석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3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첫 번째는 통계가 있는 데이터예요. 통계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다른 데이터인데 이렇게 conversation record가 있는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 분석을 하기 전에 method section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method section에서는 participant가 누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썼고 절차는 어땠고 뭐 이런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ding은 뭐 locate, highlight, implicate 그다음 두 가지를 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이 quantitative data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가?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페이퍼의 이 분석의 주제는 When does corrective feedback turn into a successful uptake in English classroom? 이게 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분야에서 갖고 온 건데요. corrective feedback은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말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준다? correction을 해가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corrective feedback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corrective feedback이 있고 uptake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이 on Sunday I go to A 했더니 선생님이 I went to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죠. 그죠? corrective feedback이죠. 근데 학생이 I go to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I w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corrective feedback이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학생이 finally I went to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틀렸던 부분을 고쳐주었을 때
그걸 학생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걸 업테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니컬 term. 그죠? 뭐 복잡한 거 아니죠?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업테이크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일어나요. 학생이 to her is good thing, to her is good thing 그랬더니 선생님이 yeah, for her it's a good thing 그랬더니 because she got a lot of money there. 자,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recast. 그러니까 recast는 선생님이 학생이 한 말을 다시금 반복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to her를 for her라고 얘기했는데 학생이 그거 업테이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So no uptake here.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맞냐? 이런 경우가 맞냐인데 이 질문은 when does corrective feedback turn into a successful uptake? 언제 이런 방식으로 학생이 업테이크를 한 이게 리서치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쓱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걸 가면서 뭐가 부족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3분. 어, 3분이 지났어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화면을 나누어 놨는데요. 저는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둘 다 잘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둘 다? PPT 오른쪽, 그 다음에 워드 파일 저기 왼쪽 다 보이세요? 오케이,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아까 보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개할 때 로켓,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찾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You have to describe where the data is from and so on.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잠깐만요. 여기 논문의 구성에 인트로덕션 있고 리터러처 있고 메서드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this particular set of statistics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가까이 이 가운데 가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얘기해주고 메서드 섹션에 파티스펀트는 누구고 뭐 데이터는 어디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 This data is from 25 adults, videotaped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we followed 이거는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as a way to check what types of corrective feedback 이제 이게 corrective feedback의 종류가 한 7가지 있나 봐요. 그거 1번이 recast고 2번이 recast는 아까 학생들을 한 말이 선생님이 다른 말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plicit correction. explicit 선생님이 no, I went to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I went to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explicit correction with meta-linguistic explanation 이거는 과거로 써야 돼 이런 말까지 곁들여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게 7가지가 이제 1, 2, 3, 4, 5, 6, 7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uptake와 그 다음에 corrective feedback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번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클래스가 week 2에 Tuesday, Thursday, Tuesday, Thursday, Tuesday, Thursday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8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9번, 10번, 4번이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대충 알겠죠? 자, 우리가 요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들여다봤죠? 그거는 우리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We are very nice people to examine this data.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 봐요. 테이블이 뒤에 나와 있는데 테이블 설명을 별로 안 했어. 1, 2, 3, 4, 5, 6, 7번만 하고 여러분들 페이퍼 읽을 때 설명이 없는 거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locate. 도대체 이 데이터가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미리 앞에서 해줘야 되고 얘도 이 테이블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딱 봐서 Does it make sense to you? Too complicated. 뭔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것도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테이블은 이게 거의 한 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해놓고 그는 별로 또 많이 안 썼어요. 이런 게 이 그 파인딩을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쓴 학생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거를 짰겠어요. 그죠? Imagine how much time this guy spent on this writing this table. 그런데 논문 심사 딱 들어가러 갔더니 선생님들이 I don't understand you. 그러면 학생들은 so frustrated. I did so much work and they didn't say they don't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좀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고쳤어. 이 테이블이 너무 복잡해서 2개로 쪼갰어. 그래서 내가 고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 학생이 쓴 그 부분 중에 좀 강조할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남겨놓을게요. 여기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recast 이거 1번, 2번, 3번 하지 않고 그리고 얘는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리터처 리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리터처 리뷰로. 그죠? 리터처 리뷰로 가서 얘는 리터처 리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숫자가 8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좀 커졌죠? 커졌고 그 다음에 전체 요거에 비해서 나머지는 적다, 좀 적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좀 이렇게 노티서블한 넘버는 이렇게 포인트아웃 해주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이라이트예요. 이 데이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주면은
금방 알아듣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왔을 때 읽기 편하게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writer based writing하고 reader based writing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읽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응? 자, 얘는 이제 그러면 없애고 잠깐만. 뭐 테이블도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어디 이렇게 붙이고 얘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소개시켜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the table one shows the frequency of types.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메서드에서 소개시켜 줘야 돼요. 메서드에서 소개시켜 줘야 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this data is from an adult English class in Korea during 8 over 4 weeks. 이런 얘기 해줘야 되고 the class consists of 25 adult learners of English with basic or minimum English ability. The session were taped and then their interaction were transcribed following Jefferson's convention. convention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기록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as not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is table followed Shin's category.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that focuses on types of CF occurs. 이런 얘기를 메서드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The following, locate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부분인지. The following data shows oral feedback by a classroom teacher during a session. 아까 이제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써야 돼요. The teacher was in her, I don't know, 기억이 안 나. In her 30s and with 3 years experience,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정보가 또 들어가요. 자, the following data shows distribution of the oral feedback by classroom, the 8 sessions.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locate이니까. 그래서 all feedback are counted, reported here. 이게 이제 locat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가 약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아까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그걸 미리 여기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리더들, 독자 여러분, 이거 데이터를 보실 때 이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Notice here how recast is the predominant form of oral feedback. recast가 나머지 중에서 recast가 가장 높죠. 95죠. 그죠? So in comparison,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그 키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해줘야지 리더가 무엇을 볼 거라는 것을 그냥 포커스를 어느 정도 정해줘야 돼요. 그냥 just look at it
and figure this out 이러면은 리더들은 넘어갑니다. 안 봐요. 그리고 컴플레인 해요. 그게 여러분들 논문 심사할 때. 자,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창을 두 개를 띄우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면서 쓸 수 있게 뒤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언가를 지금 정해야 돼요. 그죠? 그냥 뭐 리퀘스트는 몇 번 일어났다, 그 다음에 explicit correction은 뭐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뉴트럴하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고 강조하고 싶은 분들을 미리 정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게 많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특히 이 부분, 클래스 5하고 클래스 7하고 좀 많아. 그러면 이게 패턴이 있나? 이게 쭉 올라왔나? 그것도 아니야. 23번 했다 8로 꺾여졌다, 또 5로 또 꺾여졌어요. 나머지는 차이점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것 같고,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하이라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 트랙이에요. 그러면서 타스크가. 그러면 어디 갔어? 자, table 1 shows the recast is most frequently used in the classroom of the 158번 중에서 60%, okay. Explication matter linguistic 10 이거 그 다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in week 2 and in week 3 the number of CF only shows slight differences. week 2 and 3는 조금 그거고요. week 4 요거는 이제 아까 week 1을 이제 바꿨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름이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다시 써봅시다. among 7C corrective, it is the recast that is most prominent. among 하면서 이제 숫자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아까 among 뭐 158 중에 95개였다 이 얘기를 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this is followed by 뭐 저저저. 그 다음에 아까 노디스한 거 the rest of CF does not occur frequently enough to show any meaningful patterns.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강조한다 그랬죠. 5번과 7번 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otable here is that the two classes 5 and 7 show unusually high occurrences with 27 in 5 and 21 in class 7 respectively. 그 다음에 this difference also reflect in the total number in the last column. 여기 32, 46 됐죠? 자, 이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뭐다?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implicate. 이게 what does this all mean?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5번과 7번은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그 얘기부터 합시다. Why recast is most frequent?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이제 영어로 막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하는데 recast
request는 explicit correction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뭐 I go to 그랬더니 I went to 하고 마는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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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should say I went to.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I went to. 잠깐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implicit feedback이에요. So, teachers tend to prefer implicit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rather than explicit feedback.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5번과 7번이 다를까? Why 5, 7 have more requests? 예를 들어서 if the number does not show any stable progress 8에서 10, 12, 15, 18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It's just two classes that show this deviance. Then we can infer these two classes are different from other classes. 그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클래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액티비티가 있었다든지 다른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서 아규멘트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라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highlight. 그 다음에 요게 implic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조직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중에 이 오른쪽에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상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하면 뭔가 패턴이 지금 발견이 되겠죠. 선생님들은 메타링귀스틱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티칭을 하지 않고 보통 그냥 간단하게 implicit, indirect하게 피드백을 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request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방식으로 컨클루전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한 박자 더 나가서 why 선생님들은 explicit한 거 why do teachers over explicit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수업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래머 커렉션을 하면은 뭐 인터랙션에 이제 장애가 된다든지 수업의 흐름을 끊긴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러면 without explicitly teaching grammar, would students learn the grammar?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아규멘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글 전체의 주제와 이제 연관이 된다는 가정하에. 자,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locate, highlight, 그 다음에 implicate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두 갈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여기서 recast is predominant form of oral feedback. 그 다음에 also shows that teachers prefer implicit and indirect feedback, which might confirm Shin finding.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들하고 의견이 같다. 혹은 which contradict. conform 만약에 contradict 하면 왜 contradict 하는지 또 뒤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읽었던 선행 연구와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내 연구의 장점을 여기서 이제 부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데이터를 어떻게 볼까? 얘는 이제 display referential question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면 researchers said that display questions are considered. 이건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데이터의 얘기는 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해야 되는 거죠. Following excerpt is taken from an English composition course that show display question. 자, 이 페이퍼의 주제는 display question이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first, this data shows a case in which the teacher break the question into a manageable component, manageable part after the students struggle with the initial question. 이거 보면 선생님이 Alright, what about the next one? Respect for classics as opposed to the vernacular form. 그랬더니 애들이 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what are classic? 그러니까 vernacular하고 classic 중에 classic만 물어보고 또 대답을 안 했더니 she talks of classics. What are classics? 또 물어보고 그랬더니 학생이 all style 그랬더니 all style. So are they respected?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manageable part로 이렇게 이제 breakdown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the teacher and students, 그러니까 locase element,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Talk about a passage from the assigned reading. Particularly respect for classics as opposed to vernacular form in line 11, 12.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highlights. 여러분들이 리더가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또 써야 되겠죠. Note here that the teacher produces a series of follow-up questions after the initial one, and they are all display question. 이 페이퍼는 display question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할 때 내가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의식을 놓으면 안 돼요. 난 디스플레이 퀘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의식을 놓지 않고 you just stay focused on display question.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까지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쭉 데이터를 보고 얘도 필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한없이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the teacher asked questions about the passage from the assigned reading. 자, but no one answers in 13.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The teacher asked another question in 14. Other classics. Here, the teacher changes the question, focusing on classic. 여기다 이제 한두 마디 더. 그러면 this indicates that the teacher indicates how teachers understand students' silence. 그렇죠. What are classic 한 거는 이거 이 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this 컴퓨터가 먹통이 됐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쭉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J가 old style, 그때 old style, they're respected. 그쪽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Finally, J offers old style in teacher's question.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써야 돼요. J's answer is the answer to the second display question about what are classics. The teacher accepts the answer and then elicit another question from it. Are they respected? Are they respected? Doing so, the teacher connects the two themes, classic and respect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제 what does this all mean?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이 페이퍼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럼 what do this all mean?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구어체 같은 건 나중에 이제 리비전을 하면서 빼면 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계속 디스플레이 퀘스천 한다는 것은 뭔가 페다고지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퀘스천은 유슬리스하지 않다. 그렇죠. The series of questions that the teacher offer here are all display questions. And they perform certain functions. For example, recognizing what is problematic with students and how to overcome their problems. This kind of work is embedded in display question. If we ignore this aspect of display question, we would miss out important work teaching.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그냥 referential question, display question을 이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it's not we shouldn't ignore display question only because it's not related to outside communication skills. 이거는 it still has its own functions to guide students through these difficult material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implication이에요. 그 implication 어디서 나온다?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아까 기억했다시피 이런 식의 아규먼트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퀘스천 여기인가요? 이건가? 이거다. 자, my positioning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굉장히 useful하다. 이런 포지션과 맞죠? 그러면 내가 얘기한 선행 연구에서 얘기했던 도출했던 그 아규먼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얘기했던 아규먼트가 꽉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논문이 일관성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데이터 분석에서도 highlight, locate, highlight, 그 다음에 implication. implication을 통해서 아까 뒤에 어떤 theme을 이제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거고요. 자,
라이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가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트로덕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리터처 리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서 이 얘기를 알고 그러면 리서치 파인딩에서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디스플레이 퀘스천에서는 디스플레이 퀘스천은 이런 펑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모르고 가면은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토픽만 소개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덕션에서 display questions are important. 아니. 디스플레이 퀘스천과 그 다음에 referential question이 있는데 will examine to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ros and cons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 페이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Researcher in teacher questioning is important because it indicates the role of language input. 선생님이 어떤 영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풋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question과 referential question이 있고요. 여기를 definition을 여기서 해줘도 돼요. introduction에서. 그 다음에 few empirical work on display questions. tracing closely. 그죠? 그래서 this study designed to examine 뭐 이렇게. 그리고 importance. It is important. 조금 개괄적으로 선행 연구보다는 약간 개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컨클루전 어떻게 해야 되냐? 컨클루전. 우선은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브리프 서머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머리만 하면 안 돼요. 아규먼트를 여기서 쾅 찍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컨클루전까지 읽었으면 리더들이 지금 많은 지식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글에서. 그러면 그 얻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규합니다 라고 여기서 뻗어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때 컨클루전의 어떤 이런 카멘트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면 Your big earth-shaking brilliant analysis를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서머리는 뭐 예를 들어서 The findings show that display questions show more variety of function and roles, central roles for classroom.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쭉쭉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저는요, 컨클루전을 아무리 주어짜도 잘 안 나올 때는 며칠 이렇게 들여다보지가 않아요. 그걸 며칠 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생각이 솔솔 나는 때가 있어요. 노트나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주로 어디서 터지냐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하다가 터지는 곳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안 터지고
왕십리역에서 터져. 나는 항상 옛날에 왕십리역에서 살았거든. 지금 구파발역에서 사니까 구파발에서 터져.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게 일정한 어소시에이션이 돼서 이제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멘트를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Distinction often makes teachers' work taken for grant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레퍼런셜 퀘스천을 이렇게 막 구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퀘스처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좋고요. 그래서 question, display question is not something to ignore, but something to, I don't know, examine or explore further. 그래서 provides a good entry point for us to understand the teacher's work practices in their classroom.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 인트로덕션에서 또 요 이슈를 얘기할 수 있겠죠. It is important to examine display question as a way to understand classroom teaching.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리비전을 자꾸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얘기하고 뒤에 있는 얘기를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앞뒤가 맞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You keep revising your paper. You start thinking about what to put in introduction, conclusion, and how to connect them. So that the whole paper comes into a sort of organized whole, has an integrity or some coherence in it.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인트는 go through your paper several times. 리비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리비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repeated passages. 이건 또 한 세월 걸려. 이 얘기 하려면 이건 넘어갈게요. 자, conclusion. 영어 논문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나열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선행 연구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터 애널리시스 선행 연구와 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전은 되도록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두 잘 갖추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쓰는 것이고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리라이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을 관찰하고 쓰기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연결을 시키는지, 그죠? 사람들마다 이 루틴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서머리 하는 것도, 서머리 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엔드노트라는 그 레퍼런스 툴을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레퍼런스,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 연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한 20년째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 퍼스널 레퍼런스에는 아티클이 5,0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모은 거예요. 거기다 서머리하고 모으고 서머리하고 모으고 서머리하고 모으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서치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퀘스천 하면 한 50개 나와요. 그러면 50개 나온 것 중에 서머리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앞뒤 아귀가 막히게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수정하는데 절대적인 시간, 그러니까 후딱 넘기는 것보다 빨리 수정할 시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월 25일 날 파이널 페이퍼가 듀다. 그러면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페이퍼를 끝내고 좀 이렇게 완전치 않더라도 그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리비전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 실력이 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디 취직을 해서 여러분들 보스가 이거 보고서 잠깐 좀 써와. 컴퍼니 메모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누구한테 보고를 해와. 이랬을 때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리더의 입장에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역량이 조금씩 길러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first draft를 100번, 200번 써 보았자 이게 늘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글을 자꾸 들여다보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그 역량이 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뒤가 아기가 맞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 you have to spend enough time on revising your paper.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이런 이슈는 사실은 제가 그냥 자의 경험, 저도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오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또 이게 필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research says. In academic writ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writing, and English studies and rhetoric. 여기서 이제 다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맞게 하시고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제 클래스에서도 맨날 이런 얘기하고 이런 프랙티스 하니까 관심 있으면 그런 수업을 들어도 좋고요. 오늘 거기까지.